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딴 자충수로 침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아침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요. 각 네 캠프 토론회에 어떤 전략을 임할 것인가 각 캠프별로 10분씩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전화 걸고 연결돼서 대기 중일 때 홍준표 캠프의 비서실장, 홍준표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김대식 의원이 자기들은 최종 결선이 이루어진다면 홍준표와 한동훈 두 사람이 진출을 해서 홍한 대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양상은요. 만약에 최종 결선, 최종 양자 결선 가면요. 홍준표 후보가 끼지 못하고 김문수 후보가 진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커 보입니다. 더 커 보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이거는요. 본인발 자충수입니다. 본인발 자충수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요. 그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른바 뭐 키높이 구두, 보정 속옷, 뭐 생머리냐, 뭐 이런 식의 참 어이없고 느닷없고 저급한 그런 질문 공세를 하면서요. 홍준표의 뭐 홍준표가 말을 원래 곱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의 대선 후보를 뽑겠다고 하는 그 토론에서조차도 그 아까운 시간에 그렇게 저급한 질문을 하느냐 했고 그 홍준표의 그 인신공격 그게요. 그냥 그 토론회 전체를 다 덮어버려서 그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속이 굉장히 많이 상했고요. 또 자존심도 상했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 볼 때는 저당 수준이 저것뿐이 안 되냐 해서 뭐 그 심지어 보수신문 사설에조차도 이게 뭐냐. 키높이 구두만 남은 국힘 토론회 해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그러니까 홍준표가 한동훈은 한번 매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돼갖고 엄청난 자충수가 돼버린 거죠. 엄청난 자충수가 돼버린 건데 근데 홍준표가요. 그게 자충수 1탄이라면요. 어제 오늘 자충수 2탄을 또 날리고 있는데 자 오늘 아침 그 이데일리 기사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어제 이재명도 품어보겠다. 이재명과도 함께 가겠다. 뭐 빅텐트 홍준표식 빅텐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가 운영하는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뭐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면 김어준 그 유튜브라든가 매블쇼, 매블쇼는 그 좌파 개그맨 최욱 씨가 하는 데고요. 여기가 뭐 김어준 그 유튜브가 210만 명, 그 매블쇼가 240만 명, 뭐 엄청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나가봐라. 여기를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겁먹은 홍준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 거에서 겁먹은 좌파 애들 안심하라고 타이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누가 거기 써놨더니 그 밑에 보이시죠? 홍준표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경선 끝나고 자기 후보가 되면 김어준 방송에도 나가볼 생각입니다. 김어준 방송에도 나가볼 생각입니다. 이랬는데요. 어제는요. 어제 뭐라고 했는지 그 한국경제 그거 한번 볼까요? 어제는 뭐 한덕수, 이준석, 또 비명계와 함께 가겠다 했는데 저거 원래요. 타이틀이 좀 잘못된 겁니다. 이재명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재명과 함께 가겠다는 건데 저걸 저렇게 이제 바꿔놨네요. 뭐냐면요. 어제는 이 대선이 끝나고 하면은 비명계 그때는 한덕수 이준석 민주당의 비명계들과 함께 빅텐트를 칠 것이고요. 자신이 당선이 되면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 가겠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그 기사로 돌아오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준표 지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재명 세력도 윤석열 세력도 다 포용하라. 출신 따지지 말고 다 포용하라. 이런 식의 조언을 한 거고 급기야 이제 경선 끝나면 김어준 방송에도 나가볼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품고 김어준 방송에 나가겠다라는 게 홍준표예요. 근데 이 홍준표의 김어준과의 인연은 20년이 더 넘었더라고요.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4년. 그 당시에 김어준이 뭐라고 썼냐면 인터넷 매체 딴지일보 그 창간을 했는데요. 한겨레신문 객원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부터 이제 홍준표와 김어준의 인연이 시작되었고요. 김어준이 2007년도에 SBS 라디오에서 김어준의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홍준표가 여기 고정 출연을 했었어요. 매주 시사 감식반 홍반장 이 코너가 따로 있었어요. 홍준표가 고정 출연하는 코너가 따로 있었고요. 또 2011년에 홍준표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그때 김어준과 주진우, 뭐 정봉주, 김용민 이 사인이 만든 낙곰수가 그때 엄청 뜰 때였는데 그때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가 그 낙곰수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가 2017년에 경남지사 지낼 때 그다음에 또 자유한국당 대표 할 때도 방송에 김어준이 진행하는 방송에 나갔고요. 또 김어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게 원래 TBS 교통방송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김어준 뉴스공장에도 그 2021년 그 대선 때도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연한 적이 있고요. 홍준표는 평상시요. 김어준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표했습니다. 작년에 총선을 앞두고도요. 좌파를 하더라도 우파를 하더라도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한다 하면서 김어준, 진중권, 유시민 등 진성 좌파 출신인데 그들과 토론해 보면 당당한 점에 있어서 서로 견해가 달라도 말이 통할 수 있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뭐 진중권 교수야 이제 뭐 모두가게 합리적 뭐 중도고 된 거고 김어준과 유시민은 완전히 그 진영 논리에 찌들어서 막 이런 건데 김어준과 유시민 같은 사람은 좌파라도 진성 좌파라도 괜찮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집권을 하게 되면 이재명 세력과 함께 가겠다 하더니 오늘은 이제 김어준 방송에도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페이북에 저걸 하나 올렸습니다. 이재명 세력과 함께 하겠다더니 그 첫 행보가 김어준 유튜브 출연인가 참 어이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지난 일요일에 키높이 구두 그 저질 질문으로 홍준표의 그 여론 홍준표에 대한 평판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그게 여론조사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최신 거 2개만 보면 그걸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2개의 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저거는 YTN이 여러 전화 면접 조사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요. 23일, 24일 그러니까 어저께 이틀 동안 한 건데요. 저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기준으로 한 겁니다. 한동훈과 김문수가 25로 동률인데 홍준표가 21로 3위로 쳐졌습니다. 홍준표가 21로 3위로 쳐졌고요. 저 조사에서요. 저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할 때는 저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갖고 봤더니요. 김문수가 제일 높아요. 31%. 그런데 2위가 바로 바싹 붙은 한동훈입니다. 29%를 기록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가 몇 %냐? 한동훈이 29%인데 홍준표가 23%뿐이 안 나왔어요. 홍준표가 23%. 이건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31, 한동훈 29, 그런데 홍준표는 23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그거를 만들었겠는가? 왜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겠는가? 바로
그 키높이, 저질, 저급한 그런 인신공격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조차도 아유 저 홍준표 저거 안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요일 그 토론회가 있었어요. 오후 2시부터 3시 반 정도 끝났는데 제가 대구 경북 그 원로들의 연락을 참 여러 통 받았습니다. 오늘 토론하는 거 보니까 참 내가 대구 사람인 게 참 부끄럽다. 우리 대구시장을 한 사람인데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대구시장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러는지 내가 그냥 낯이 좀 뜨겁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또 있죠.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한 거. 저것도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 플러스 무당층 봤더니 홍준표 3위 아니에요. 20% 3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요. 대략 다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어제 자기 캠프 비서실장 김대식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파이널 2에 홍한이 대결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대로 가면은 한동훈 대 김문수, 김문수 대 한동훈이 되고 이제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홍준표는 이 경선 무대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높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남은 게 이제 토론이에요.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는 한동훈 주도의 홍준표와의 토론회가 있고요. 5시 반부터 7시까지는 홍준표 주도의 또 토론회가 있습니다. 3시간. 이게 이제 앞으로 홍준표의 정치 운명. 이번에 홍준표가 이번 대선 도전이 자기는 뭐 개인적으로 3번째인가 4번째가 되는데 이번 대선 도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수차례 공언을 해왔습니다. 이번 그 대선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이제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아마 은퇴 선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이런 그 생각들이 오늘 아침에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그래서 그 페이스북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번 보죠. 뭐 여러 가지 참 팔자도 기구하네요.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썼는데 토론 관련해서는 이런 거예요. 그 밑부분 보면요. 어제 김문수 후보와 토론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김 후보를 정과 육범이라고 비아냥대는 것을 보고 참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품성 문제입니다.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정과는 이재명 후보의 파렴치 정과는 엄연히 다른데 그걸 두고 비아냥대는 것은 금도를 넘었습니다. 깐족거림과 얄팍한 말 재주로는 세상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유감입니다. 그랬고요. 어제 저녁 채널A 그 7시 메인 뉴스에 또 인터뷰 나와서 김문수 선배한테 한동훈이 너무 심하게 하더라. 오늘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단단히 혼을 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시부터 7시까지 그 3시간의 토론이 정말 이제 홍준표 정치 인생을 그 토론을 끝으로 홍준표 정치 인생은 마감될 수도 있고 뭐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런데 벌써 이제 저렇게 벼르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난번 일요일 토론회 때도 잘 분위기 좋게 나가다가 느닷없이 청년들 핑계대고 청년들이 꼭 물어봐 달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묻는 것이다. 키높이 구두 왜 신느냐? 그 머리가 생머리냐? 보정 속옷은 입느냐? 이런 저질 저급한 인신공격성 질문을 해서 그게 결국 부메랑이 되었고 자승자박이 된 이 홍준표가 오늘도 그 2탄 3탄을 날리지 않겠나? 지금 이 상태, 심리 상태로 봐서는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 홍준표가 혹평한 어제 토론회, 이게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동아일보가 그거를 잘 보도를 하고 있던데, 네이버와 구글에서의 검색량, 네이버와 구글에서의 이 검색량, 이게 압도적이랍니다. 압도적. 한동훈 네이버 구글 검색어 1위 TV토론 전후에서 급상승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이
원래 15일에 이제 후보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의 검색량이 김문수, 홍준표에 비해서 좀 밀렸다고 합니다. 좀 밀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르다. 15일에는 한동훈의 검색량이 55. 근데 홍준표가 오히려 100이었다. 김문수가 70이었고 그랬는데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요. 예, 조별 토론회가 있었던 19일, 20일, 19일, 20일을 전후로 4명 후보의 검색량이 다 상승하는데 상승폭이 확 달랐다는 거죠. 한동훈의 검색량은 19일에 38이었는데 21일에는 93으로 거의 두 배 반 정도 뛰어 올랐습니다. 근데 홍준표의 경우에는 59에서 77 약간 올랐어요. 김문수는 48에서 56으로 아주 완만하게 올랐고요. 근데 안철수가 오히려 많이 올랐습니다. 30에서 46으로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찬탄파는 검색량이 확 빠른 속도로 느는데 반탄파는 아주 느리게 올라가고 있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도 그렇고요. 구글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22일에 한동훈 검색량 수치가 76이다. 다른 후보 3명. 이게 보니까 안철수가 2등인데 47, 홍준표 3등 41, 김문수 33, 꼴찌. 근데 한동훈이 76,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홍준표의 평가와는 달리 어제 한동훈 김문수 토론회에 대해서 한동훈에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요. 이 빅데이터 분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관심도, 검색량은요. 관심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단 관심도가 올라가야지 호감도도 올라갑니다. 관심도가 제일 선행 지표가 돼 갖고요.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호감도가 올라가고 그 호감도가 여론조사상의 지지율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홍준표가 평가한 것과는 달리 어제 한동훈과 김문수 토론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압도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홍준표의 예상과는 달리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저는요, 뭐 확신을 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압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미 3위로 주저앉았는데 그게 고착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거는 누구 탓하기 전에 30년 정치 경륜을 앞세웠던 그가 까마득한 후배라고 입만 열면 얘기하던 거기에 저급한 인신공격성 질문을 던진 거. 그 느닷없이 이재명과 함께 가겠다. 김어준 방송에 바로 나가겠다. 뭐 이런 이딴 자충수들이 홍준표를 침몰시켰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